네, 반갑습니다. 문성 IT입니다. 내일이면요, 3일에 걸쳐서 정기 기능장 그 실기 과제를 아마 수행하게 될 텐데요. 시험장에 가시기 전에 사전에 그 체크해야 될 점이 뭐가 있는지, 그 준비물은 잘 정리되었는지, 그리고 저도 여러 번 기능장 시험을 봤던 경험자로서 여러분에게 알려줄 팁이 있다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이제 해봐야 될 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준비물 리스트가 이미 그 큐넷에 나와 있고 여러분들 아마 그 공지가 되어 있을 겁니다. 노트북을 준비하는 과정에 그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들을 제시를 했는데 시험 볼 기회까지 안 주고 퇴시를 한다고 그러니까 저도 상당히 신경이 쓰입니다. 그 부분이 실제 그 노트북에 필요한 각종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라든가 워드 이런 파일까지 그다음에 한글 이런 파일까지도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래야 되는 건지는 의문이긴 하지만은 일단 깨끗한 노트북을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고 최근 경험자들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뭐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그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요. 일단 XG5000을 이렇게 한번 기동을 한번 해 보시고 정상적으로 바로 이제 아주 하루 전이나 이틀 전까지는 분명히 테스트를 하셨을 텐데, 정상적으로 기동하는지 간단하게 그 테스트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확인할 게, 자기가 그 파일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가 그 파일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것 연습도 하시고, 기본적으로 이 파일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고요. 정상적으로 이 자기가 필요한 위치에 파일들이 떠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런 각종 숨겨진 파일들의 그 서브 윈도우가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필요한 툴팁들이 있는지 이런 거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굳이 여기서 프로그램을 짜보라는 얘기까지는 안 하겠지만은, 그리고 이렇게 만들고 나서 정상적으로 스톱을 해서 프로젝트를 닫기를 하고요. 아니요 하면 되죠. 아니요 하면. 그거 해서 이렇게 스타트를 한번 해보고 각종 그 툴팁이나 레이아웃이 정상적인지 그 다음에 본인의 노트북의 그 LCD 액정은 정상적인지 마지막 가기 전까지 한번 꼭 노트북을 한번 켜보시길 바라고요. 통합 XG5000 그 프로젝트 파일이 확장자가 XGWX로 되어 있는 이 확장자가 있거든요. 이 확장자를 여기에 그 폴더를 여시고 반드시 이 부분은 여기 오른쪽 이쪽에 보면 여기다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면은 이 검색 도구 쪽으로 옵니다. 여기다가 에스트릭 D 드라이브에 넣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그 폴더 위치에 가셔가지고 이런 확장자 명으로 검색되는 것들은 그 폴더 전체를 싹 지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우신 다음에 반드시 해봐야 될 게 혹시 필요 없는 파일을 다 지웠을지도 모르니까 다시 XG5000을 한번 스타트를 한번 시켜보고요. 스톱을 시키는 그런 과정을 어, 그 XG5000에서 사용해야 되는 시스템 폴더까지 다 지워버리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 지웠다고 생각되시면 반드시 XG5000은 스타트, 스톱을 한번 해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그 노트북의 이제 배터리 상태가 그 충전은 충분히 완충이 되어 있는지 이제 확인해야 되고 안 돼서 완충을 시켜 놓으시고 혹시 모르니까 반드시 전원 케이블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배터리가 잘 작동하다고 생각하고 그 전원 케이블들을 가끔 안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노트북용 전원 케이블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반드시 가져가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거기에 그 멀티탭은 다들 제공들을 합니다. 멀티탭까지 가지고 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 멀티탭은 반드시 시험장에서 제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멀티탭은 가져가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냥 노트북용 케이블은 가져가시라. 네, 마우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마우스 반드시 챙기시고요. 또 혹시 또 키보드를 또 독립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죠. 있으면은 그 키보드를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 사용자 안에서는 반드시 챙겨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PLC를 점검을 한번 하셔야 되는데
인터페이스 케이블, 그러니까 통신 케이블이죠. PLC에 이제 다운로드 하기 위해서 이거 안 가지고 오시는 분들 내가 시험 볼 때마다 꼭 한두 번씩 보셔요. 그래서 가끔 감독관이 아마 안 가지고 간 경우에도 당하지 말고 감독관한테 저하고 같은 기종에 있는 분들의 케이블을 제가 좀 그분이 쓰고 나시면 쓰고 나서 내가 쓰겠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하면 그렇게 대부분 감독관들이 허락을 해 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걸 안 가져가는 순간에 그게 없다고 생각하면 그 멘탈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반드시 케이블 챙기시고요. 또 PLC용 그 단독 전원 케이블 반드시 필요합니다. PLC에 다운로드 하려면 PLC에 반드시 전원 케이블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아시죠? 이거 빼먹고 오신 분도 꽤 많아요. 그 다음에 스톱, 넌, 딥 스위치가 어딘지 먼저 시험장에 출발하기 전에는 여기 스톱 위치에다 놓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가서 또 넌 스위치에 놓고 왜 갑자기 통신이 연결이 되니 안 되니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PLC 끝나면 넌 스위치로 딥 스위치를 바꾸는 거 이거 항상 이미지로 트레이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컴 단자용 연결선은 미리 좀 그 양쪽 스트리퍼로 잘라 가지고 연결을 미리 해갈 필요는 없지만은 연결된 선을 PLC 그 담고 다니시는 케이스에 같이 담고 다니면 되고요. 뭐 굳이 필요하다면 저는 이제 그 다운로드하고 테스트하라는 것을 굳이 권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뭐 필요하시면 테스트용 짧은 전선도 하나 옆에다 한 20cm 정도 되는 선을 준비해 놓고 가시면 좋습니다. 이건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전동 드라이버 이거 반드시 완충하시고 가야 되고요. 여분의 배터리가 있으면은 가지고 가시면 맞고요. 이게 없다면 충전기는 반드시 챙겨 가야 됩니다. 왜냐면은 제어판 작업을 해놓고 점심시간 때 그 충전기에 또 충전기를 반드시 꼽아서 충전을 해 놓으시는 그런 습관을 좀 가지시기를 제가 보면 어지간한 그 배터리 용량으로 보면은 한번 중간에 점심시간 때 한 20분 정도 충전을 하면은 배관 작업할 때까지 충분히 그 제공되는 그 전동기에 그 충전 배터리로도 가능했는데 가끔가다 이제 오래된 경우에는 여분의 배터리가 있으면 좋습니다. 이거 중간에 그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그 전동 드릴이 딜딜거릴 때 이거 정말 난감합니다. 이거 충전하기도 그렇고 또는 안 나오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 다음에 이제 제어판 작업용으로 이제 각종 필기구를 가지고 가시는데, 저는, 평소에 연습할 수성을 쓰셨다면, 가능하면 실제 시험 볼 때는 저는 유성을 새로 하나 구입해 가지고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또 가셔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또 휘발성이라, 잘 안 나오는 경우에 또 그걸 또 막 몇 번씩 중복해 갖고 쓰는 뭐 이런 번거로움이 없도록 가능하면 유성으로 새로 하나 구입해 가셔서 하는 게 좋고요. 마스킹 테이프 꼭 챙겨 가시고요. 제어판용으로는 그 30cm 아크릴 투명자가 있으면 좋습니다. 요새는 그 수험생들이 가져야 될 그 목록 외에는 굉장히 그 시비하게 시비를 건다고 합니다. 허락된 차만 가지고 가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리퍼 꼭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자동이나 혹은 수동 드라이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벨 테스터기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제어판 작업할 때는 저는 벨 테스터를 사용하라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제어판만 가지고 평소에 연습하실 때는 제어판의 그 정확한 그 접속이 회로대로 됐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가끔 벨 테스트기를 이제 가동을 하는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제어판을 가지고 벨 테스트를 써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배관도 완성할지 못할지 모르는데 제어판이 완벽하게 벨 테스트가 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어판은 벨 테스트는 일단 제어판은 유관 테스트만 하시고요. 유관 테스트만 하시고 실제 완성을 하고 나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제어판을 부착이 된 상태에서 벨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배관 작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 이제 간식을 준비를 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어떤 시험장에서는 그 일괄적으로 어떤 중국집이나 이런 데서 밥을 시켜주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 시킨다면은 짜장면 정도가 좀 들어가긴 하는데, 아마
거의 입맛이 없습니다. 저도 한 서너 번 시험 보면서 그 도시락을 준비해갖고 도시락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생수나 혹은 그 필요하다면 에너지 음료 정도를 챙기는데 그 냉커피를 타갖고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거 절대 비춥니다. 그 다음에 우유 이거 상한 가지고 배탈 날 수 있어요. 이 냉커피는 절대 비추인 이유가 이 커피를 여러 잔 마시잖아요. 중간에 시험보다 반드시 화장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커피가 이게 배뇨 작업을 돕는 거라 또 필요하다면은 이제 바나나나 영양바 정도. 이거 김밥도 요새 더울 때 이거 상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도 김밥 같은 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간단한 바나나나 영양바 정도 가지고 와서 간단하게 때우시는 게 점심시간에 절대 입맛 없습니다.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정도만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가능하면 절대 생수 정도만 챙겨가시라. 배관을 하기에는 덕트용 지그를 예전에는 많이 썼는데요. 그러니까 그 지그가 어떤 건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시험장 분위기를 보고 사용하셔야 돼요. 이거 대놓고 당연히 쓸 수 있다고 했다가 이거 부정 도구로 탈락하시는 사용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게 좋고요. 물론 이걸 지참했다고까지 뭐라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사용 유무, 그다음에 써도 되는 건지 시험장 분위기 봐서 사용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파이프 커터, 스프링 밴드, 그다음에 1m용 배관용 자가 있으면 좋고요. 3m짜리 줄자도 지금 허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줄자는 실제 배관을 할 때 쓰는 게 아니고 나중에 다 만들어 놓고 배관이 정상적인 치수로 작동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때 쓰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작업용 면장갑 꼭 착용하셔야 돼요. 이거 면장갑 착용 안 하는 것도 실제 작업 방법에 있어서 그 마이너스 감점 요인이 있습니다.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고 있는가라는 채점 항목이 있으니까 이거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착용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작업용 면장갑은 착용을 하고 작업을 하시기를 권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덕트용 가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가끔 그 셋톱으로도 하시는 분이 있긴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평소에 연습하신 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리퍼 반드시 있어야 되고, 저는 또 여러분들한테 순간적 잡재를 하나 좀 가지고 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가끔 기구가 파손이 됐을 때, 교환을 해주는 시험장도 있지만은, 교환을 안 해주는 시험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사산이 이제 먹어가지고 우리가 빠가났다고 그러죠. 그랬을 때 이게 덜렁덜렁한 상태로 나누면 이 접점이 불량 상태를 유지하면 곤란하거든요. 그럴 때 일단 그 나사산을 꾹 눌러놓고 순간적 작제로 임시로 그냥 그 접착이 견고하게 되도록 하는 이런 응급조치용으로 가끔 순간접 자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준비물은 아닌데 제가 경험상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고, 과제를 수행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이제 PLC 과제를 제일 먼저 수행을 해야 되는데 시험장에 도착하면요 제일 먼저 노트북을 열고 전원을 연결한 다음에 화면이 우리가 요새는 좀 대부분 윈도우즈 10을 쓰죠. 윈도우즈 10 시스템을 부팅을 해놓고요. 그다음에 XG 5층까지 켜놓는 거, 그건 뭐라 하지 않습니다. 켜놓고 이게 대기하는 게, 왜냐하면 가끔 그 노트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소유한 노트북의 사양에 따라서 그 부팅 시간도 어떨 때는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켜놓고 기다리면 되고요. 코딩이 끝나고 나면 이제 다운로드를 하죠. 다운로드를 하고 또 선을 연결해갖고 테스트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저는 비추입니다. 추천하지 않고요. 가능하면 시뮬레이션으로 끝내시고 요새는 다운로드 하면 100% 거의 100% 99.9% 다운로드 된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이거 안 되면은 LS 한전에 이거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요. 예전에 그 젠더가 있을 때 중간에 또 다른 그 인터페이스 기구가 들어있을 때 가끔가다 접촉 불량으로 그 다운로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요새 젠더 쓰시는 분 거의 없으실 건데 바로 USB 바로 그 통신 케이블을 바로 쓰시기 때문에 요새는 그 인터페이스 케이블에 관련된 그 신뢰도는 상당합니다. 그래서 별로 과거에 이제 다운로드 테스트를 테스트를 하는 이유가 다운로드는 됐다고 하는데 다운로드가 안 된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옛날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게 중요한 이야기죠. 넌 모드로 딥스위치 반드시 올려놓고 부착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공통선
커먼선들 있죠. 출력의 공통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24V G나, 그라운드나 23V 플러스에서 우리 커먼선으로 가는 입력선, 공통선 반드시 연결을 해줘야 되는 부분. 제어판 작업을 할 때 그 기구 배치도에 이제 간격을 그릴 때 꼭 필요한 게 배관용 간격도 같이 그려주시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기 보면은 이 제어판이 우리가 이제 가로가 50cm, 세로가 45cm잖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어차피 제어판을 중심으로 모든 배관을 작도를 시작하는데 또 이거 가면서 또 이걸 또 10cm씩 계속 잘라서 이렇게 그리시는 분이 있어요. 이 작도를 하실 때, 배관 작도 하실 때. 그렇지 말고 아예 작업판에 이렇게 기구 배치할 때 선 긋잖아요. 이거 걸 때 위로 선이, 배관이 네 가닥이 나갈 때는 여기 간격이 10cm죠. 10cm 간격으로 이렇게 선을 하나씩 탁탁탁 이렇게 그어 놓는 거예요. 밑으로 배관이 5개 가야 되는 경우는 양쪽으로 5cm를 띄고 중간에 10cm짜리 이 간격을 이렇게 그어 놓으면 굳이 이 배관 작업할 때 또 이 선을 또 10cm 단위로 자르는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한 5분은 세이브가 됩니다. 시간 절약이 돼요. 제어함 만들 때 배관용 간격을 미리 그려 놓는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기구 부착용 그 배관 제어판에다가 마스킹 테이프를 해가지고 뭐 EOCR, MC1, MC2 이거 써놓잖아요. 그거 써놓을 때 그 반드시 마지막 그 배꼽을 위아래 확인하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 왜냐면은 이미 그 마스킹 테이프로 갖다 위로 씌우는 순간 이제 배꼽이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그 배꼽이 뭔지 알죠. 기구는 위아래 상하가 있는데 그거 잘못 끼우면은 아예 테스트도 안 해줍니다. 이거 탈락이에요. 탈락. 그래서 반드시 마스킹 테이프 부착 전 기구 위아래 배꼽 확인, 이거 이미지로 그려놓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어판 작업이 완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주열에서는 색으로, 선색으로 원하는 회로도의 모습으로 색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 다음에 특히 14핀 내 AB 접점이 정상적으로 들어있는지 유관 테스트만 하세요. 유관 테스트만. 이거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제어판 할 때까지 벨 테스트를 해가지고 나중에 배관 작업에서 완성을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 유관 테스트만 하시고 배관 작업이 완료된 다음에 그때 가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벨 테스트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배관 작업으로 넘어오죠. 배관 작업으로 넘어오면 배관의 이제 종류 반드시 확인할 것. 이건데 뭐냐면은 자기가 만드는 배관 절대 잘 안 보입니다. 근데 가끔 옆 사람 것을 흘끔흘끔 보면요, CD나 P관이 색깔이 다르죠. 바로 눈에 띄어요. 옆에 것하고 내 것하고 이렇게 살짝 비교를 해보면, 내게 뭐가 잘못됐는지. 그 다음에 옆 사람이 만든 치수하고 내 치수가 10cm 이상 차이가 나면 그 눈에 띄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것만 쳐다보면 절대 안 보여요. 그래서 가끔 가다 옆 사람 것하고 자기 것을 한번 비교해보는, 대놓고 보면은 또 뭐라 합니다. 가끔 눈치껏 잘 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배관 간격 반드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의 색, 그 다음에 AB 접점. 그래서, 마지막 그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이제 벨 테스트를 하는데, 그때, 그 안에 있는 뚜껑을 닫기 전까지, 실질적으로 연결된 부분에다가 그 벨을 넣고 테스트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그래야만이 실제 이제 배선이 정상적으로 됐는지 테스트가 가능하죠. 뚜껑이 열려 있어야지. 그런데 시간이 5분밖에 없어. 10분밖에 안 남아서 바로 뚜껑 닫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막 그때 벨 테스트를 하면은 뚜껑 못 닫으면 그것도 미완성이 미작이에요. 시간을 항상 자기 시간에 맞춰서 내가 보니까 시간이 20분이 남았다. 그러면 아직 이제 그 뚜껑 닫을 시간이 있죠. 그러니까 뚜껑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벨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일단 뚜껑보다 닫는 거예요. 뚜껑을 닫아서 전체 여유를 여기 다 완성해놓고 그리고 한 2, 3분 남았다. 그러면 그때 이제 뭐 또 마지막 그 제어판 벨 테스트를 해본다든가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자기가 어디까지 테스트를 할 것인가를 해야지. 일단 완성을 시켜놓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그 깔끔하게 작업장을 정리하시는 분이 있는데 너무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 아무리 여유가 있다고 작업장 정리부터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이상한 지크스가 있어가지고 작업장 정리하시면 떨어진다는 지크스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 간단하게 감독관들이 와서 테스트하는데 거추장스럽지 않을 정도로만
옆으로 치워놓으면 되는 거지. 막 그걸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깔끔하게 정리할 시간이 있으시면요. 벨 테스트를 한 번이라도 더 해보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작업형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필답을 마치고 집에 오시면 이제 잔뜩 이제 긴장을 해가지고 막 필답 문제 막 풀어보시고 그러는데 일단 필답 문제는 시험이 끝나기 전까지 잊어버리시고요. 그 필답 문제 확인해봤자 속만 쓰래요. 속만 쓰리고 전혀 내일 준비할 작업하는데 전투력에 전혀 도움 안 되니까 일단 필답 끝나버리셨으면 일단 필답을 확 덮어놓으시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한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데 가능하면은 그 물리적인 작업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그 타 지역으로 출장을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방을 얻어서 저녁에 자기 집에서 출발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작업 환경이 굉장히 그 열악하거든요. 좀 여관이나 이런 데 그럼 아주 그 꾸부정한 자세로 막 제어판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허리가 이상해가지고 다음날 테스트 작업을 제대로 못 하시는 그런 분들 여러 번 봤거든요. 가능하면은 특히 자기가 평소에 하던 작업장이 아니면은 잘못된 그 작업 환경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연습하시는 것은 가능하면 안 하시면 좋고요. 그냥 이미지 훈련 정도. 그리고 좀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던 유튜브 영상이 있다면은 그 영상을 가볍게 보면서 마음을 릴렉스 하는 정도. 기능장 시험, 실기 시험이 굉장히 체력적으로 부담스러운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아시죠? 하루 전날은 가능하면 체력을 아껴 놓으시라고. 그다음에 음식도 가능하면요, 평소에 편히 드시던 것만 드세요. 괜히, 타 지역이나 아니면은, 안 드시던 음식을 드셔가지고 탈나시는 분, 배탈 나셔가지고 다음날 힘들어 하시는 분들 내가 꽤 많이 보거든요. 그다음에 그 원기 보충을 한다고 갑자기 또 막 무슨 홍삼이나 막 이런 것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평소에 드셔보셨다면 드시는 거는 관계는 없어요. 근데 저는 가능하면 가급적이면 당일날 점심시간 이후로 아침에는 아무리 체력이 없어도 견딜만 해요. 근데 점심을 먹고 나면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좀 순간적으로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온 음료라든가 그 에너지 음료를 드시는 것은 추천을 드리는데 아침부터 드시면은 이것도 에너지 음료가 이게 또 이뇨 작업을 하시는 분이 있고 배탈 나시는 분이 있으니까 반드시 가능하면 점심시간 이후에 높아심에서 말씀드린 이야기도 있고요. 일부는 사족일 수도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정리하고 하루 전날 가시기 전에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팁이 됐으면 좋겠고요. 70회 실습 마지막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정말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